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온 지가 지금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기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지금까지 맞은 사람들이 약 13% 백신을 맞았습니다. 상당히 참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이상 되는데 13%를 지금 벌써 맞았습니다. 영국은 18%가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65%가 벌써 백신을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67% 이상이면 사실은 헐드 이뮤니티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독감을 대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45%가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 말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맞아온 뭐 홍역, 볼거리, 풍진, 뭐 디프테리아, 백일내, 파상풍 뭐 모든 이런 주 백신이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이 다 있는데 그저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도 이 부작용을 보면 대개 맞은 부위가 약간 그 팔에 약간 통증이 있고 보통 이제 피로감이 조금 옵니다. 나른하고 또 두통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들 다 이제 지금 2번씩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자 같은 경우는 3주 후에 맞고 모더나 백신 같으면 4주 후에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맞을 때는 다 모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던 사람들도 두 번째 맞을 때는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증 때문에 또는 두통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이 감기를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코로나를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 백신은 이거는 메신저 RNA를 그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이런 감기 비슷한 증세, 이 코로나 비슷한 증세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물론 가볍게 지나는 사람도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좀 더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백신을 못 맞을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을 주저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사망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플로리다에 56세 된 산부인과 의사가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망을 했냐면 백신을 맞고 나서 며칠 후에 보니까 뇌출혈이 생겼어요. 이 뇌출혈이 왜 생겼느냐 하니까 혈액 응고를 하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우리 몸에 바로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피 속에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이 고형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적혈구는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죠. 백혈구는 우리가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런 군인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이 바로 혈액 응고를 촉진해서 피가 이렇게 출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혈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혈소판인데 보통 사람에게는 보통 평균 한 30만 정도 1제곱미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1평방미리 속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는 그것이 수치가 30만이 아니라 50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소판이 이렇게 모자라면 이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사이도 없이 그만 이 사람은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몇백만 명에 한 명꼴리는 이런 ITP라는 이 혈소판 부족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백신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우연히 사람이 그 때가 되어서 이런 ITP가 생기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드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을 이유가 구실이 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 23명이나 되는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도 또 한 1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개 나온 보고를 보니까 79세 이상 93세 되는 그런 아주 노인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언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7명이 사망했고 벨기에도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위험한 것이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이 아나필락시스는 지금 미국에 약 29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29명이 아나필락시스가 됐어요. 이 아나필락시스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알레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 맞은 사람들이 약 900만 명 됩니다. 900만 명 중에 29명이면 이건 뭐 0.00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필락시스가 아주 드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나필락시스로 실제 죽은 사람은 미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해서 주사를 맞고 보통 한 15분 내지 30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찰하다가 만약에 아나필락시스가 오게 되면 우선 어지럽고 쓰러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는 몸에 이런 이 두드러기 같은 그런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못 쉬거나 그런 증세가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일 첫 주사가 에피펜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네프린 주사를 이 펜으로 미리 딱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딱 찌르면 금방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29명이지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있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그 주사 맞는 예방주사 맞는 곳에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물론 다른 두드리가 있어도 이 아나필락시스가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저하지 말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코로나가 이미 걸렸는데 그래도 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yes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이미 걸렸던 사람, 코로나에 걸려서 열흘 동안 났던 사람, 호흡 곤란을 겪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면역이 지금 사실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항체가 그 다음 2차 감염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2차 감염을 예방할 만큼 항체가 충분하냐,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항체가 남아있더라. 그러나 그 항체가 과연 제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알았던 사람들도 맞아야 되는데 그 항체가 조금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3개월 이후에 그 병을 알은 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그때 맞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혹시 코로나를 가볍게 앓고 지나갔으면 4월 달 지나서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가볍게 지나간 사람들은 항체가 조금밖에 안 생긴대요. 그리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답이 NO입니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백신을 맞으면 방역수칙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느냐, 실제 면역이 생기는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상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2주가 지나더라도 마스크나 손 씻기,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래도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이지가 못합니다. 임신 중에는 또는 수요 중에도 맞는 것이 좋으냐? 선택이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꼭 맞으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맞지 말라고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임신이 되었을 때 반드시 맞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백신을 주는 사람들도 이 백신을 신용을 해야 됩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백신을 신용을 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신을 맞을 때 너무 놀라면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아나필렉시스 아닌데도 기절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백신을 신뢰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전도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피전도자는 의심 중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백신이 바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유익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